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호텔이나 또는 그 숙박시설에 관심이 많은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반 중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만날 때 이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관심도가 또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 4년 전에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수익이 그만큼 또 떨어지고 그랬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그 분양형 호텔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고객하고 미팅을 할 때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분양형 호텔 투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에서는 이제 소액 투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 소액 투자이면서도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소액 투자라고 해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 노후 대비라든가 또는 또 안정적으로 부동산에서 수익을 어, 창출해서 가게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형 호텔에 투자할 때는 단순하게 일반적인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몇 가지를 짚어봐야지만 그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양 가능한 숙박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숙박시설의 분양형 숙박시설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활 숙박시설만 분양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비즈니스 호텔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 생활 숙박시설이 나오기 이전부터 어쩌면 이 비즈니스 호텔도 객실 분양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이나 이 비즈니스 호텔은요, 이거는 관광진흥법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공중위생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비즈니스 호텔, 그러니까, 호텔이니까 이거는 관광산업법에 저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호텔, 말이 비즈니스 호텔이지, 이거는 일반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호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진흥법 상에서는 이제 가족 호텔업이 분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흔히들 들을 수 있는 호텔 신라라든가 이렇게 뭐 파랄라스라든가 이런 호텔들은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광진흥법상에는 이제 가정 호텔업이라고 하는 게 분양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니까 가정 호텔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또 이 분양하고 좀 유사한 것이 또 있죠. 예전부터 이제 콘도미니엄이라고 알고 있는 이거는 이제 회원제 아니면 뭐 부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객실당 부분 소유자가 5명 이상일 경우 그렇게 해서 어, 분양과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한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콘도미니엄을 뭐 회원권 거래로 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 분양이 가능한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호텔, 그 다음에 가정 호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근데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비즈니스 호텔과, 어, 비교하면 생활 숙박시설에는 취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호텔은 취사가 불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호텔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텔을 분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생활 숙박시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컨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 하면 예전에 이제 그 컨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휴양지라든가 관광지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만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분양 가능한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 생활 숙박시설, 비즈니스 호텔, 물론 이제 그이 관광시설법상에 뭐 요 가정 호텔 말고도 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필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 분양형 호텔을, 이런 분양형 호텔에 투자하려면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점검하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자,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이 숙박시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중요하겠죠.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근데 입지는 여러 가지 입지가 있어요. 근데 이 입지라고 하는 것은 그 숙박시설이 주된 고객의 타겟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이상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의 고객, 특히나 이제 이 분양형 호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모텔과는 약간 좀 다른 그런 어떤 고객층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관광객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관광 교통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 통적인 우리나라의 그 관광지나 휴양지 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분양형 호텔을 말합니다. 또 그 공항이라든가 또는 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항만이라든가 이런 인근에 있는 거를 관광 교통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광 교통형 분양형 호텔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뭐 한 길어야 이틀 정도 이렇게 단기 체류를 하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이겠고요. 그다음에 또 관광지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 비수기가 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어떤 걸 의미를 있죠? 이것은 이제 수익률에 반영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들은, 거의, 항공편을 많이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음, 그, 쪽 인근에 있는 그런 어떤 생활스포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분양형 호텔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음, 동요하는 경유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단기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특수한 관광객들이 있는데, 관광객이 아니라 특수한 고객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항공사, 뭐 이런 그런 어떤 승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고객이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시면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 유입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서울 시내 안에서는 이 객실이 부족하다라고 많이들 발표를 합니다. 맞습니다. 객실이 부족한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도시면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어, 일반적으로 옛날에 이제 우리가 했던 그 관광 그러면 뭐 경치를 보고, 우리나라 같이 외국에 나가면 그런 형상을 많이 보이죠. 예,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거대 건축물을 본다든가 또는 자연 풍광을 본다든가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어떤 자연 풍광이라든가 특색 있는 건축물 뭐 이런 것들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뭐 K컬처라고 하는 붐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눈으로만 보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어,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어, 그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문화 속에서 한번 녹아들어 보고 라고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도시명이라고 하는 아, 브라이언 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겠고요. 또 나중에 설명드릴 객실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목적형이에요. 이제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비즈니스맨들, 그다음에 또 뭐 K컬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K 성형이라고 할까요? 예, 그 메디칼이나 이런 쪽. 예. 자, 이렇게 해서 장기체류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이 도시명과 목적형 중에서도 이제 도시명은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도시명보다는 못하지만 목적형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서울 강남이라든가, 그 상록현지가 있는, 삼성에 있는 그 지역, 그런 쪽에서 있는데요. 이 도시명 같은 경우는 보통,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그냥 나갈 때까지, 출국할 때까지 한 2, 3일 정도, 뭐, 길게는 4, 5일까지도, 한 군데서 이렇게 체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목적형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뭐 짧게는 15일, 길게는 뭐 2달, 3달 이렇게 체류하는 그런 형태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지금 핫한 그런 어떤 분양형 호텔은 도시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목적형이 되겠고, 세 번째가 관광 교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게 과연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이 숙박시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입지 환경이라든가 또는 숙박시설 안에서의 어떤 시설, 그 다음에 또 서비스 이런 거에 따라서 매출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하기 전에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면 객실의 면적이라든가 또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통 환경이라든가 또 그 도보를 이용해서 그 어떤 뭐 꼭 서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도 주요 스팟하고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 이 아까 그 주요 스팟 접근성은 우리 K컬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관돼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사대문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대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로, 중구, 그쪽에 거의, 있는 호텔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겁니다. 자, 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관광객들이 지금 외국의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제 거의 대부분 호텔은 이제 조식을 제공하는 게 있고 또 옵션에 따라서 뭐 석식을 제공하는 것 받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물론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의 그런 스트리트 푸드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조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한식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일식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비를 잘 해놓는 그런 어떤 시설이 있는 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시설이 좋아야 되냐면 사실 이 숙박시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뭐, 그, 불특정 다수를 잠깐 고객으로 맞이하는 그런, 어,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거의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호텔에서 내부를 찍고, 조식에 대한 그런 어떤 사진을 올리고, 오라고 하면서, 이게, 어, 뭐, 단골 장사까지는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미디어의 파급력, 그걸 따라서 외국에서도 내가 한국에 가면 저 호텔에 먹어야 되겠구나. 저 유명 인플루언서가 저기서 먹었던 데들 나도 저기서 한번 생활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적인 면도 충분히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설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보면 뭐 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 호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몇 성, 몇 성이라고 하는 그거는 거의 대부분 시설 쪽과 그다음에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어, 그 관광공사에서 평가를 해서 뭐 5성급, 4성급 뭐 이런 걸 매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그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3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성급이 되려면 뭐냐면 식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당이 그냥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뷔페식 식당이라 하더라도, 깔끔하게, 또 어떤 맛깔스럽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있고, 또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뭐, 최근에 사람들은 또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어떻게 가치를 주고 있느냐, 또 단순하게 그런 어떤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편의시설, 그러니까 편의점이 있는지, 또 간단하게 음료를 먹을 수 있는 F&B 서비스가 되는지, 또 여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캐리어가 많죠. 캐리어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물품 보관소가 따로 있는지, 또 로비에서 또 잠깐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는 어차피 분양이 지금 현재 이제 완공이 돼서 분양형 호텔을 할 때는 이쪽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호텔 3성급 정도 되면 굉장히 좀 깔끔하죠. 우리나라 깔끔합니다. 이 깔끔한데도 불구하고 이 호텔 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떤 컨시어지를 좀 제공한다든가 또는 뭐 어메니티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든가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시설 말씀을 드렸을 때 인플루언서들이 호텔을 소개하고 자기가 묵었던 곳을 광고 대신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메니티. 그러니까 어메니티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 치약, 칫솔 예를 들어서 네. 아니면 뭐 일회용품, 네, 일회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거 호텔에서 제공하는 건데 기념 제공한다고 해서 뭐 진짜 싸구려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도 신경도 많이 써 주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예, 공항에 캐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샌딩을 해준다든가 뭐 보딩을 해준다든가 또 촬영 호출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비스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많은 그런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는 이 호텔인데요. 예,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 탑실 중에서 3성급 이상 정도 되고 객실이 100개 이상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텔을 운영한다라는 숫자가 뛰어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100실 이상이 있어. 이런 것들은 전문 운영사한테 맡겨야 돼요. 일반 개인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려고 한 그 분양형 호텔은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운영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서 매출이 달라지고 매출이 달라지면 수익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뭐 글로벌 체인의 브랜드가 들어와서 운영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베스트겠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체인, 글로벌 브랜드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자, 뭐 글로벌 브랜드 하면 뭐 우리가 가장 유명한 뭐 메리어트 꼽을 수 있겠죠. 예. 그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객실 수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호텔 전문 운영사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메리어트가 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체인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메리어트, 여기 뭐 윈덤이라는 아코르 계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건물주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운영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어떤 거냐. 글로벌 체인이긴 하지만, 브랜드만 불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 예전에는 이제, 어, 우리나라에 보시면 샹그리라라고 하는 호텔 브랜드가 있죠. 네, 샹그릴라라고 하는 호텔 브랜드를 주면서 샹그릴라에 해당되는 사람 직접 운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샹그릴라라고 하는 브랜드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브랜드를 갖다 놓고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전문 운영사. 자, 지금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국내 전문 운영사입니다. 이 국내 전문 운영사는 팬데믹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뭐 토종 브랜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호텔리어로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전문 운영사를 설립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엠버서더라고 하는 건데요. 엠버서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뭐 팬데믹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브랜드, 토종 브랜드가 바로 이 엠버서더라고 하는 그 기업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광화문이나 아니면 남산 이런 쪽에 보면
아비스, 에비스 앰버서더 이렇게 되면 이게 아, 외국의 브랜드를 갖고 왔지만 앰버서더는 이제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구나. 예. 하지만 또 제일 국내에서 가장 큰 그 호텔 업계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 영세업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 국내 전문 운영사가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A라는 회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A 회사가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몇 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그 운영사들 중에서는 자, 우리 그 리맥스 코리아하고도 그 협약이 돼 있죠. HMT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나서 써봤는데요.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 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게 시행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 건축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운영을 한다. 또는 맡겼는데 이런 그 호텔리어 출신의 그런 어떤 전문 아, 인력이 있는 운영사가 아니라 제가 이제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급식업체가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 자, 이렇게 될 때는 이거는 그 분양형 호텔은 예,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호텔 운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객실 100개 이상 넘어가면 단순하게 이렇게 모텔에서 손님 맞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호텔 운영에는 청소 잘하고 들어오는 손님한테 인사 잘하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호텔 같은 경우는 매출이 가장 직접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계산해낼 줄 알고 그걸 추정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뒤에 설명한 ADR 이런 것대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운영사가 운영을 할 예정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당연히 분양 호텔의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이 사업용 부동산에서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숙박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직접 운영할 때 또는 또 임대를 주고 임대 수익을 가질 때, 그럴 때 모두 통용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분양형 호텔에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볼륨이 작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운영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장사가 잘 돼야지만 수익이 높아지는 거고, 자, 장사가 잘 되려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때 예, 예, 잘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 예정이다라고 하면 이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매출을 추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분양형 호텔 인근 지역의 모든 분원 호텔의 ADR이라고 있어요. ADR이 뭐냐면 평균 1인 객실 단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DR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표현에 맞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일날 ADR, 즉 평일날 평균 요금이 객실당 요금이 얼마고 또 주말당 객실 요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분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투자를 하게 되면 고수익을 보장합니다라고 했지만 인근 지역의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있는 호텔의 ADR이라든가, 여기 이제 OCC는 이제 가동률이에요. 좀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혹시 OCC가 80%입니다라고 하면 객실이 100개인데, OCC가 80%입니다 하면,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예, 꾸준하게 80개 정도가 객실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OCC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분양 호텔 인근 지역의 호텔들의 OCC를 알아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그 OCC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객실 가동률,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GOP라고 하는 거는 뭐, 총 영업 이익인데요. 이거는,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분양 호텔 인근 지역에 호텔 몇 개를 샘플로 하고, 또 ADR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 가고 호텔 이름 치면, 객실 요금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ADR로 삼으시면 됩니다.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ADR 같은 경우는 평일날 다르고, 주말에 다르고, 비수기 성수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ADR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투자자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이 객실 가동률, OCC는 사실 조금 객관적으로 투자자가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에 책임을 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순품을 팔든지 반품을 팔아서 그 인근 지역에 뭐 직접 방문을 해야죠. 임장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니까 투자 대상의 분양형 호텔 인근 지역에 호텔에 뭐 직접 들어가서 뭐 편의점 사장님한테 물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예, 물어봐서 이제 OCC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행사에서는 굉장히 높은 투자 수익률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100% 믿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임장을 통하고 그다음에 그 임장 속에서 인근 지역에 현재 영업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호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호텔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ADR이라든가 뭐 OCC를 확인하고 후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슈퍼시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슈퍼시설은 다중이용 시설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사람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반 근데 여기 저분이 이제 일반 건축물하고 달리 굉장히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파크스의 특기이자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아, 뭐 모텔이다 하더라도 호텔 간판으로 바꾸고 이 스파크스를 브랜딩하는 그런 어떤 컨셉들로 많이 잡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손님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한국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입힌다든가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뭐 침구라든가 침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침대가 좀 불편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침대를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외관을 바꿔야 된다든가 또는 이제 우리나라 좀 희한한 게 제가 이제 연애를 안 가봤지만 다른 나라를 가서 호텔을 가면 그 나라는 벽지라는 게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벽지라는 게 있어요. 이 벽지가 좋은 면도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호텔이나 모텔 이런 건 다 금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 벽지에서 이제 찢어때 냄새가 나거나, 라고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시축하고 나서, 예, 뿌리면 7년, 늦어도 10년에는 한 번씩, 이게 리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손님들이 찾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낼까요? 당연히,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나중에 분양하는 분양사이나 시행사한테, 자, 그럼 이거 앞으로 리모델링을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호텔 같은 경우는 장기에서도 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문제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리모델링이 돈이 뭐 소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뭐 객실이 100개 이상 넘어가는데 침대만 간다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죠.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데 이 돈은 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또 누가 주체가 돼서 그거를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서 의사결정에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부동산 중에서 금융 호텔을 투자하는 투자처를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시니까 오늘 제가 알기로 7월 7일인데 아마 리메스 코리아 창립 기념일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축하드리겠고요. 또 어, 장미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넥스트 트레이닝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